안녕하십니까. 노동전문 변호사 안태한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노동법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 판결인데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게 됐는지 그런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24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정교조의 법의 노조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법의 노조라는 것은 의미에도 나와 있듯이 법상 노조하고는 대립되는 실무상의 개념인데요. 법상 노조라고 하면은 노동조합을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한 노동조합의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게 법상 노조가 아니고 법의 노조다. 즉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그 권리나 이런 특혜 등을 누릴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는 그런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이 법상 노조하고 법의 노조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판례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법상 노조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의 관계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사용자는 좀 힘이 있는 그런 재력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여건들 상에서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갑이고 근로자가 을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또 지향하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안들을 근로자 소속된 노동조합원을 대신해서 사용자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노조법에서는 이런 요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만 그 법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근로자가, 그러니까 해고된 교원들이 그 정교조에 소속이 되도록 그렇게 규약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교원들을 포함시키는 그 규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 노조법상으로 노조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 너희 정교조는 그 규약을 시정해라. 그러니까 해고된 교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노조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규약을 시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상 노조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통보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교조에서는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거부한 결과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교조가 법상 인정되는 그런 권리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법 외의 노동조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법상 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로는, 첫 번째는 사용자와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체 협약 결과 만약에 결렬이 있다, 그러면 노동쟁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노동쟁의가 발생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하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청권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특히 노동조합임을 이유로 해서 어떤 차별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배 개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그런 이름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주어지는데요. 법상 노조에게는 이런 권리들이 다 인정이 되지만 법의 노조에게는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현재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사용자 측에서 노동조합이 성립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경영에 있어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을 성립되지 않게끔 하는
유명한 대기업이 이제 무노조 경영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노조가 성립되는 것을 많이 이제 반대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근로자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다라고 해서 노동부나 노동청이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행위자하고 사용자는 이제 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보호 조치인데요. 이런 권리들이 법의 노조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정교조에게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너희는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권리의 밖에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그 정교조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정교조에게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노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상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권리의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법의 일반 원칙인 특별히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행정처분이 어떠한 국민이나 아니면 국민으로 유죄되는 법인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에 반드시 근거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에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입법의 태도인데,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노조법 시행령 구조가 이제 그 법의 노조 통보에 근거가 됐었는데, 이런 법의 노조 통보라는 그 조치 자체가 시행령에만 근거가 돼 있지, 그 상위법인 노조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난 그런 조치였다, 행정처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총 이제 13분의 대법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동 전문 변호사였던, 인권 변호사였던 김선수 변호사가 이제 자진해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김선수 변호사 위에 12분의 대법관이 판단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분이 이 처분이 위법해서 무효이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2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효하다, 그러나 이제 다수가 이걸 위법한 처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결로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9월 3일날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법의 노조라고 통보했던 그 조치 자체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처분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취소한 이후부터는 과거 이제 취소라는 것이 이제 과거 소급적으로 이제 취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왕에는 이미 법상 권리를 사실상 이제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법상의 노조, 단체협약 체결권, 그리고 노동쟁이여서 이제 조정을 신청하는 권리, 부당 노동행위를 구제해달라는 그 신청권들, 이게 이제 노동조합에 인정이 됐었는데, 그런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년이나 걸렸다고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찬반이 많이 나뉘었던 그런 행정 조치였습니다. 과연 이 행정 조치가 정확히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었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 법의 노조 통보라는 그 조치 자체가 위법하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법에 근거를 하던지 아니면 법의 노조 통보 이 조치 자체가 사실상 이제 행사하기 어려운 그런 행정처분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제 최근 며칠 전에
내려졌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간단하게 좋은 소식이나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동전문 변호사 안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